선생님, 저희 오늘 수술일기 네네. 두피 건선 환자 수술 케이스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네. 우연히도 이제 지금 M자 라인을 복구하기 위한 수술을 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왼쪽 이마 부분, M자 부분에 이제 건선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건선이 있으셨는데 이쪽에도 있으셨던 거죠. 두피에도. 네, 두피에도. 그럼 우리가 이제 건선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실은 오늘 건선 얘기를 하면서 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수술 전에 사전 치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이제 건선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의 일종인데 면역성 질환이죠. 근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일부를 스스로 공격하는 질환, 피부 질환 중에 일부고, 그 다음에 되게 간지러움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설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되게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피부가 막 벗겨져가지고 흰색으로 막 이렇게 가루들도 막 날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또 다시 벗겨보면 피도 나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주로 이제 처음에는 접힌부 정도에 생겼다가 몸에, 그 다음에 이제 몸에 곳곳에 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우리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좋게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거나 어떤 이제 패턴들에 따라서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완벽하게 건선이 생겼으면 완벽하게 없애버릴 수는 없는, 계속 조절해야만 하는 평생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치료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치료법은 끝까지. 아직까지. 쉽게 생각해보면 완전히 이제 정복하기는 좀 어렵고 조절을 계속 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죠. 근데 이게 이제 모발이식이 있었을 때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당연히 건선이 있는 부분들은 그쪽 부분에 새롭게 모발이식을 해놓으면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심어놓은 것들을 스트레스를 굉장히 쌓아놓고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피부가 좋지 않았던 지역, 건선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들은 심어놓은 머리카락들, 문완단위들을 공격해서 오히려 더 생착이 굉장히 떨어지게 만들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올려갈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도 하죠. 이때는 역시 수술 전 사전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착이 결정되는 시기는 수술 직후 첫날, 이틀, 3일 이 안에 거의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10% 정도가 일주일에서 10일 사이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있다 봅시다 하고 저희는 2주 있다가 뵙는 거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술, 담배를 좀 하시더라도 술, 담배 좀 하지 마시고, 뭐 무리한 거 억지로 떼지 마시고, 긁지 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두피를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에 뾰루지가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이거 자체로 인해서 생착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사전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해야 생착이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뵙는 케이스는 그랬을 때 가장 안정 조건을 달고 있는 셈이죠. 수술 부위에 전반적으로 거쳐서 건선이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건선이 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약간 두피가 빨갛게 변해져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수술 전에 해서 앞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마라인 언저리에 빨간색으로 둔한한 부분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피들도 자세히 보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디자인한 부분들, 이마 쪽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색깔이? 자, 이 상황들은 처음에 저희가 뵀을 때, 처음에 상담을 때문에 뵀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실은. 처음에 뵀을 때는 훨씬 더 각질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변해진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피부가 굉장히 과각화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뒷머리 밀도 자체도 아주 크게 높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으면 당연히 수술 딜레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와 이분은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2주간 집중 치료를 해서 이 상황을 좋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항생제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드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건선을 위한 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들을 기본적으로 좀 받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강하게 어떤 치료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들은 이제 보통 저희도 수술 전에 항생제랑 스테로이드는 저희가 복용을 하거든요. 스테로이드로 항생제로 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광선을 이용한 치료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치료할 만한 거리는 안 돼서 직접 부탁드려서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랑 항생제, 그 다음에 광선 치료들을 포함한 건선의 기본 치료들을 좀 더 해서 좀 더 잡고 나서 수술날 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적어진 상황이다. 수술 때 비해서는 그걸 보시면 되고, 수술 자체는 이제 일반적인 M자 수술이에요. 앞쪽 라인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양쪽 M자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라인 조금 낮춘 정도면 1,500에서 2,000원 사이면 끝나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딱 적당하게 1,770원에 끝났으니까. 근데 심을 때도 선택을 좀 해야죠. 왜냐면 밀도를 완전히 올려서 계속 몰아붙이기에는 우리가 생착을 떨길 수 있는 인자들이 있으니까 밀도를 조금 보면서 심기도 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당연히 생착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혹시나 모를 리터치를 대비해서 좀 남겨놔야겠죠. 이런 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직후에 보면 문제없이 잘 심어갖고 부분 삭발로 진행했네요. 지금 건선 있는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심었고 파핑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괜찮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다음날 뵙게 되면 당연히 이때는 계속 약을 항생제를 드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큰 문제는 보이진 않아요. 유난히 이제 딱지가 좀 더 많이 생겼구나 이런 거 외에는. 근데 이제 6개월째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라인은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술 전에 비해서 건선은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저게 빨갛게. 예, 이런 부분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죠. 수술 직전에는 우리가 무리하다시피 해서 예민하게 잡아갔었잖아요. 염증이 있는 부분들, 인자들을. 근데 수술 이후에는 당연히 항생제를 계속 복용할 수가 없으니까 스테로이드도 고용량 스테로이드였으니까 스테로이드도 끊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당연히 상황이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수술 한 달, 2달 지나면은 뾰루지도 나고 올라오면서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두피도 좀 빨갛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한데 일명 암흑기죠.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더 악화의 일로를 걸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지나니까 머리카락은 잘 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거는 좋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착이 결정되는 부분들은 수술 직후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네. 그러니까 수술 직전과 직후의 문제가 크고 그래서 어떻게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인자들을 잡아갔냐 초반에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올라오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수술 전 치료를 잘하면 생착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지금 분명히 3개월째 때 저희가 정확하게 몇 주 못해서 잘 모르지만 3개월 때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6개월째 됐을 때도 잘 올라와서 큰 걱정 없다고 여기지만 건선 자체는 더 심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몸이 올라오면서. 두피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스트레스 받아서 빠지는 더 빨갛게 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당연히 이걸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굳이 시나리오를 짜보자면 이래요. 그렇다가 지금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보다는 좀 더 낫죠? 네네. 예, 아주 심했던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하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어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치료가 그만큼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만 건선 자체는 좀 줄었고요. 당연히 6개월 이후에 훨씬 더 안정기가 있으니까 그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괜찮아지면서 좋아졌겠죠. 뒷머리 자체도 아주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데 약간 울긋불긋. 울긋불긋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수술 전에는 더 심했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생착을 떨길 수 있는 인자기도 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올라오고 좋은 수술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수술 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나쁜 습관들 좀 줄이셔야 돼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술 그리고 담배 이런 거는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 잠은 뭐 평소처럼 주무시면 돼요. 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이런 것도 좀 줄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 줄일 수는 없으니까 평소처럼 잘 하시면 되고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한 상태를 일단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피 상태가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술에 들어간 게 옳기 때문에 루틴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있죠. 두피 치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이저 조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도 드시게 되겠죠. 약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항생제는 복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도 저희는 처방해드리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도 좀 놔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이거 너무 많이 맞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하지만 진짜 필요할 때는 고용량으로 제대로 맞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부스트업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국소적인 염증 자체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되면 큰 처치는 하지 않아요. 이거는 논문을 통해서 검증된 건데 수술 전 항생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후 항생제는 크게 쓰잘데기 없다는 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술 후 항생제를 드시는 거는 저희도 처방해 드리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수술 전 치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이상한 거 안 붙이면 돼요. 일단.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데는 본인 팩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본인 팩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해요. 봄, 가을이나 이랬을 때 외부의 인자들이 많았을 때 유난히 더 잘 반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때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다든지 그때 더 가렵다든지 그때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은 차라리 여름이 훨씬 좋아요. 봄, 가을보다. 여름은 염증 많이 없습니다. 차라리 봄, 가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면 좋아요. 특히 계절상 언제 더 많이 빠져요 이걸 알고 있으면 머리 많이 빠질 때 그 수술할 필요 크게 없거든요. 좀 더 안정된 다음에 하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케이스를 좀 보셨고요. 이분은 추가 수술을 하나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의외에 관한 얘기긴 한데 실은 머리카락들이 좀 더 있고 수술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수술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흰머리가 좀 있으세요. 근데 염색을 극도로 꺼리시더라고요. 약간 염색이 조금 어려우시나 봐요. 염색약을 쓰시면 굉장히 좀 심해지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수술로 조금만 아주 걱정되는 부분을 조금만 좀 더 올리고 싶다. 흰머리를 가리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흰머리가 있는 부분이 좀 떨어졌는데 수술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흰머리가 있으신 분이 가장 특정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조금만 더 심고 싶다고 하셔서 그럴까 하고 고민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 더 좋은 머리카락들을 조금만 더 심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